예, 안녕하십니까. 화재안전기준 암기 미분무 소화 설비 편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내용을 미리 정리해 놓고 설명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 목차를 보고 화재안전기준의 틀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뒤쪽 내용은 그냥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들만 이야기하는 식으로 정리를 할까 해요. 사실 미분무 소화 설비란 게 저희 현재 저희 나라에 설치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나올 만한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 소방 시설 관리사보다는 이제 소방 기술사님들이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어, 이 미분무 소화 설비라는 거는 좀 독특하게 토출량, 토출압이 정의된 게 없어요. 어, 제 목차 보시면 설계 도서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설계 도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화재 상황을 가상을 하는 거예요. 이 가상을 해서 이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시킬 때 그 방수량, 방수압을 수리 계산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또 피난 상황을 이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도서를 만드는 거, 이제 그런 내용의 법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설비는 설계가 중요한 거예요. 네, 설계가 중요하고, 그 설계에 따라 이제 감리를 해서 이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어, 그 법도 좀 내용이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더 관리사보다는 기술사님들이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설비라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서 내용을 그렇게 좀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먼저 이렇게 그럼 목차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설계도서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가상의 화재를 예상을 해서 도서로 만든 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뒤쪽 내용은 스프링클러랑 거의 똑같죠. 방호구역, 방수구역, 수원, 수조, 가압 송수 장치, 배관, 헤드. 그리고 이제 이건 원래 배관 기준인데 이 호스릴 미분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뒤로 뺐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내용으로는 청소, 시험, 유지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 전기 쪽 내용도 있는데 그거 내용은 이제 정리를 안 해놨고요. 어, 그냥 그렇게 내용이 목차가 정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계 도서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설계 도서는 어, 두 가지 정도 문제가 나올 만한 게 있는데, 이 첫 번째 여기 이제 이 하나의 발화원을 가정한 설계 도서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써져 있는 거예요. 점화원의 형태, 초기 점화되는 연료의 유형, 화재 위치, 문과 창문의 초기 상태 및 시간에 따른 변화 상태, 그리고 공기 조화 설비, 자연형, 자연형 및 기계형 여부. 이게 문과 창문일 때를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시공 유형과 내장재 유형,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하고 별표 1번의 내용이 뒤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별표 1은 일반 설계 도서랑 특별 설계 도서로 이렇게 나뉘어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상황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써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어, 그 별표 1번 내용 중에 이제 공통사항으로는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건축물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선정하여서 이거를 작성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일반 설계 도서, 이제 이것도 문제로 나오기 참 좋죠. 7가지 딱 있으니까. 이제 일반 설계 도서에 이제 필수적으로 명확히 설명되어야 되는 사항은 건물 사용자 특성, 그리고 사용자의 수와 장소, 실 크기, 가구와 실내 내용물, 연소 가능한 물질들과 그 특성 및 발화원, 환기 조건, 최초 발화물과 발화물의 위치, 이렇게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뒤로 이제 특별 설계 도서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은 상황을 가상해서, 예, 그리고 피낭 방법에 중심을 두고 작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가상을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설계 도서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어구역하고 방수구역 내용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 이제 수원, 양. 늘 이야기 드리지만 이거는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 양은 NDTS 플러스 V. 근데 이제 N은 헤드수인 거고, D는 설계 유량, T는 설계 방수 시간, S는 안전율, V는 배관의 총 최적이라는 거. 예, 여기서 이제 헤드수, 설계 유량, 설계 방수 시간은 이제 설계에 따른 내용인 거고요. 안전율은 1점인데 이제 이것도 주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 주어지면은 주어진 대로 이제 넣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배관 총체적은 말 그대로 총체적인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의 설치 기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은 깨끗한 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제 미분무는 말 그대로 이제 물을 작은 입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어, 물이 헤드를 이거 막 먼지나 뭐 기타 막 고체 물질들로 인해서 헤드를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다 물 깨끗한 게 유지해라라는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먹는 물 관리법, 이제 먹는 물이니까 아무래도 깨끗한 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필터, 스트레이너, 그거 이제 건더기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물에는 입자, 용해, 고체, 염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거 내용도 정의가 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도 보면은 필터, 스트레이너 또 되어 있어요. 이 필터, 스트레이너는 어, 그 걸러진 그 물질들을 이제 청소할 수 있는 청소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도 또 필터 스트레이너예요. 필터 스트레이너. 의 메쉬는 지름의 오리피스의 지름의 80% 이하인 것. 이제 그렇게 내용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조 내용 중에 추가된 내용들이 조금 몇 가지 있어요. 이제 수조의 재료, 네, 이제 스테인리스 강판. 네. 아무래도 스테인리스는 이제 녹이 잘 안 쓰는 재질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STS 304, 그리고 이와 동등한 강도, 내식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 그리고 보면은 용접 찌꺼기, 물 깨끗해야 되니까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 방식, 물이 깨끗해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압 송수 장치, 뭐 내용, 성능은 설계, 압력, 설계, 유량, 이제 설계대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인 거고요. 이제 또 이제 압력 수조에 관한 내용도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보면은 아까 전에 이 두 내용은 저기 수조 내용의 추가 내용으로 있었던 내용이죠. 이제 여기 보면 STS 304 내용은 없는데, 이제 이거 내용 거의 그대로, 이것도 물 깨끗해야 되는 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정의가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내용
이제 동결 방지랑 이제 화재 침수 우려 없어야 될 거 내용이 있고, 이제 전형해야 될 거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은 원래 있었던 내용이죠. 수급 배그 맨 앞에 앉아, 이렇게 내용이 있는 거 있고, 이제 압력계 토출 측에는 1.5배 범위를 초과하는 압력계를 설치해야 되는 거. 그리고 화재 감지기 신호에 따라서 자동으로 개방돼야 되고, 수동으로 작동하는 데는 부주의로 인한 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다음 내용은 사용하는 배관, 이거 아까 전에 수조랑 이제 가압송수 압력 수조 그 내용에도 이 내용이 있었죠. 네, 그거 내용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능 시험 배관. 예, 성능 시험 배관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 보면은 앞에 내용은 똑같고요. 이제 여기 5가지가 정의가 돼 있죠. 보면은 이제 개폐 밸브 투체 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 측정 장치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 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할 것, 그리고 유액구에는 개폐 밸브를 둘 것. 개폐 밸브와 유량 측정 장치 사이 직관부 거리 및 유량 측정 장치와 유량 조절 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 측정 장치 제조사의 설치 사양에 따른다. 이 세 개는 유량계에 관한 내용인데, 보면은 뒤에 5번 성능 시험 배관의 호칭은 유량계 호칭에 따를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사의 이제 설치 사양에 이것도 따라야 된다. 이것도 따라야 된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량계는 전기 토출량의 이제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또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뭐 내용이 조금 축소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표시 온도는 이제 최고 주의 온도는 0.9 곱하기 헤드의 표시 온도 마이너스 27.3도씨라는 거. 이제 이것도 프리식으로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후스릴 미분무 이제 수평거리가 25m인 거. 그리고 이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이제 끌고 가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표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옥내소화전 화재 안전 기준에 이제 그 밖의 사항은 적합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전기는 뺐고요. 그리고 청소, 시험 유지 및 관리 등. 사실 저는 관리사라면은 앞에 설계도 도서 내용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보면은 배관 내 이물질 제거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동안 방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기술적인 관리적인 면에서 기술이거든요. 관리의 기술인 거거든요. 어, 제가 예전에 5개 소화전을 이제 방출 시험을 하고 잠갔는데, 그게 아무리 세게 잠가도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밸브 사이에 이물질이 끼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세게 틀어서 한동안 이제 틀어 놓으면은 그게 쓸려 나가가지고 다시 잠그면은 이제 꽉 잠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예전에 어,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관리, 관리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로 나오는 건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이제 건축물의 모든 부분을 완성한 시점부터 연 1회 성능 시험 해야 된다. 네,
그런 내용인 거고 이제 어, 배관 등 청소는 배관의 수리 계산 시 설계된 최대 방출량으로 방출하여 배관 내 이물질이 제거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동안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미분무 소화 설비의 성능 시험은 미분무 설비 가압 송수 장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방금 이야기 드린 문제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의를 사실 안 하고 있잖아요. 미분무는 정의 부분도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무는 한번 정의 부분을 미리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예. 그러면은 미분무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 먼저는 다른 설비부터 다 암기를 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거는 여유 있을 때 한번 보시는 거 아니면은 뭐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보시는 거 그런 걸 더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